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오후 1시 27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어서 유자씨가 출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서 지금 집에 있는 상태고 편집을 열심히 혼자서 하다가 편집도 계속하면 좀 지겹거든요. 아침에 오늘은 그래도 제법 일찍 일어났어요. 9시 정도에 일어나서 편집을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지루해서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상추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그 캡슐 커피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커피를 다시 살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카누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살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마트에 가서 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모카 골드 마일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 블랙 커피 있죠? 프림이나 설탕 안 들어간 거 그거를 이제 한 봉지 사와서 170g이었나? 그 정도였는데 9,6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이제 한 잔 마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반 숟가락 정도 푹 퍼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에 녹여서 얼음에 넣어서 먹었는데 와 정말로 놀랍게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커피를 그런 식으로 마셨었어요. 그냥 그런 이제 양이 많은 그런 봉지에 든 그런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을 사다가 흔히 이제 그냥 뭐랄까 옛날에 마시던 그 커피 스타일들 있죠? 커피 2개, 프림 2개, 설탕 2개 할 때 먹는 그런 커피 알갱이처럼 돼서 물에 이렇게 녹는 하여튼 그런 거를 사다 먹었는데 저도 물론 커피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먹어도 저는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와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느껴져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유튜버 김짬보님께서 캡슐 커피 머신을 사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참 먹었었거든요. 먹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당연히 되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맛있긴 했는데 그때 먹었던 그 진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냥 진해서 좋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인스턴트 커피로는 못 돌아가는 입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멘붕이 왔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높아져 버린 그 취향은 다시 낮추기가 굉장히 쉽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커피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양이 꽤 돼요. 그러니까 커피 가루만 이제 170g이니까 양이 꽤 되겠죠. 어떻게 다 마셔야 되나.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맛이 연하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과연 이 커피에는 카페인은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여러가지 지금 생각이 많이 드는 화요일 점심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회사를 출퇴근했으니까 거의 회사에서 먹고 주말에는 아까 말한 그런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프림 안 들어있는 원두만 있는 그런 거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그 커피에 대한 욕구를 좀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출근을 또 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집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타벅스 그 캡슐 커피 그거를 이제 지인분한테 선물 받아서 굉장히 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얼마였더라? 30개, 50개짜리가 30,000원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35,000원인가?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 잔에 한 7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통 마실 때 캡슐을 이제 좀 진하게 먹고 싶을 때 이제 2개씩 마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웃긴 게
그 캡슐을 왕창 사놓고 쫙 깔아놓고 거기다 한두 개씩 골라 마실 때는 크게 아까운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요 한 잔에 예를 들어 캡슐 2개를 써서 뭐 1,400원, 1,600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저기서 어휴 구질구질해 그만 좀 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고 많이 먹을 때 2잔, 3잔씩도 마시니까 물론 이제 캡슐을 2개씩, 3잔씩 마시진 않지만 뭐 하루에 많이 마실 때는 캡슐을 한 3개씩도 먹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000원이 넘는 돈이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만의 조금 저렴하게 카페인에 대한 욕구를 잘 해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안 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덥진 않은 것 같아서 안 틀고 있고 지금 창문들을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네요. 주변 소음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세게 지나가는 조금 더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랬고 어제는 그 저녁 때 오후에는 그 인터뷰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상엽 작가님이라고 주식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란가?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란가? 네,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신 주식 관련된 전업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강남에 지내시면서 주식도 하고 계시고 주식은 현재는 한 10억 정도로 굴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은 이제 본인의 조금 능력 밖이라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고 더욱 놀라운 점은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시는데 애들이 무려 4명입니다. 네. 자녀분이 4명이고 요즘은 사실 둘만 낳아도 되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세상인데 4명을 키우시면서 제가 정확하게 연배를 모르겠는데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사이? 이 정도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쨌든 4명이나 키우면서 회사 생활로도 당연히 4명은 힘들겠지만 사실 전업 투자자 생활은 굉장히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장이 요즘같이 좋지 않을 땐 또 굉장히 힘들기도 하니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로 돌리는 액수가 따로 있고 단기로 돌리는 액수가 이제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까지 계속 장이 흘러내릴 때는 단타로 절대 돈 벌기 좀 힘들다. 본인도 요즘에는 이제 단타로 안 하고 다 장기로 돌려놓은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좀 들었고 애들 둘만 사실 키우려고 해도 엄청 돈이 많이 들 텐데 4명인데 거기다가 또 강남에서 하시니까 또 분명히 사교육비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거든요. 그게 정말 감당이 되는 건지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 주식으로 정말 웬만큼 많이 벌지 않는 다음에는 감당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식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책도 열심히 쓰시고 이런 뭐 방송도 많이 출연도 하시고 사실 이제 방송 출연 같은 경우는 유튜브 출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연료는 거의 없긴 합니다. 네, 없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출연을 해 주시는 거는 그 방송 출연이 어쨌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똑똑하게 그런 거를 잘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나오면은 본인 뭐 책도 홍보도 되고 뭐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도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이득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유튜브 경제 채널들은 이제 컨텐츠를 챙길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나오시는 건데 방송 출연 참 열심히 하시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참 많구나 하는 거를
인터뷰를 회사에서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목요일에도 한 분 더 다른 분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촬영이 캔슬이 돼서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촬영이 2개였는데 지금 갑자기 약간 붕 떠버려가지고 급하게 다른 분을 섭외를 하실지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어제는 그 동료 유튜버 분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튜버 러셀님이라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를 또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만나서 저녁을 이제 먹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월쯤에 결혼을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자 씨랑 같이 가면서 혹시 청첩장 주시려고 만나자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승배기역 근처에 농실가라는 그 고깃집이 있는데 삼겹살이랑 뭐 돼지갈비, 소갈비 이런 거 파는 곳인데 거기 가서 삼겹살 3인분, 돼지갈비 2인분, 공깃밥 2개, 냉면 2개 뭐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처에 또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강추를 드리고요. 가격이 그렇게 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4명이서 맛있게 먹고 한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격이 엄청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근데 원래 러셀님께서는 삼겹살을 되게 추천을 해주셔서 삼겹살을 먼저 먹었는데 일단 굉장히 맛있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념 돼지갈비가 제 입에 훨씬 맞더라고요. 보통 조금 이제 맛없는 집 가면은 돼지갈비인데 막 퍽퍽하고 고기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냥 한 점 한 점이 퍽퍽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기름지고 맛있고, 그래서 장승배기역 근처 혹시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농실가라는 고깃집 개인적으로 강추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근처에 그 샤로수길이라는 곳을 구경을 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되게 많이 들어봤었고 아마 기억에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거기서 아는 분들하고 모였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같이 산책도 조금 하고 오는 길에 이제 팥빙수는 아니지, 빙수. 팥빙수도 있었구나. 팥빙수랑 무슨 한라봉 요거트 빙수인가 뭐 이런 거를 사서 같이 러셀님 이제 신혼집, 이제 10월달에 결혼을 하셔서 이미 살림을 합치셨더라고요. 신혼집에 가서 네, 같이 빙수도 먹고, 거기도 강아지를 또 키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레오라는 푸들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집에 가기로 했을 때, 집에 가서 빙수를 먹자라고 했을 때 러셀님의 이제 여자친구분께서 강아지가 조금 짖는다, 네. 괜찮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아지가 좀 짖을 수도 있지 하고 갔는데 와 정말 네, 미쳐 날뛰는 10살 푸들을 네, 보았습니다. 10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들이 한 1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수명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살이라고 하면은 그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저는 그래도 뭐 좀 짖어도 약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짖거나 기력이 그렇게 쌩쌩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착각을 단단히 했는데 갔더니 난리도 아니더라. 엄청나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 너무 낯선 사람이 갑자기 2명이나 오니까 무서워서 막 짖었는데 또 앉아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간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이제 앉아 요거까지는 제가 마스터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손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물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마치 악령이 씌인 것처럼 엄청나게 짖었는데 나올 때는 또 너무 순해져가지고 그 순한 그 강아지들의 그 약간 똘망똘망한 눈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초반에 그 네, 악령 상태일 때를 잊고 한번 쓰다듬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네, 레오의 주인분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쓰다듬진 않고 그냥 간식만 조금 주고 네, 앉아 몇 번 시키고 그러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정말 눈도 너무 초롱초롱하고 한없이 너무 귀여운데 겁이 많대요. 동물들이 원래 좀 작은 개들이 오히려 겁이 더 많아서 더 많이 짖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큰 개들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데
그래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러셀님도 뭐 저랑 같은 주제의 유튜브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뭐 경제 채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절약을 다루고 있고 짠테크를 일부 다루고 있다 보니까, 러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나 뭔가 투자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인터뷰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관심사나 고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조금 나누기도 했었고, 사실 뭐 보통 이제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러셀님도 이제 30만이 넘었거든요, 구독자가. 저도 이제 30만이 넘은 상태고, 아니 그렇게 구독자 많으면 뭐 그냥 적당히 열심히 계속해서 쭉쭉쭉 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게 더 하다 보면은 뭐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지만, 회사는 한번 사실 올라가면 연봉이 뭔가 내가 잘못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크게 회사에서 잘못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 연봉이 내려가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정말 회사가 사정이 안 좋거나 불황이면은 뭐 동결 정도까지 맞더라도 떨어지는 일은 사실 거의 없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구독자 숫자랑 상관없이 그냥 내 실력에 맞춰서 그냥 그 달마다 평가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오래 쌓이다 보면은 확실히 조금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유 없이 막 조회수가 갑자기 반토막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참 사람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로 200만원 벌다가 500만원 벌어요. 그럼 되게 신나잖아요? 근데 500만, 그 다음 달에 다시 그게 또 300만원으로 떨어진다고 쳐볼게요. 그럼 분명히 그 전전 달인 200만원보다는 100만원이 늘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올라갈 때의 기쁨보다는 떨어질 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거를 내가 뭔가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원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그게 1500 됐다가 갑자기 1100만원 되면 분명히 100만원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득처럼 안 느껴지고 내가 400만원을 잃은 것처럼 약간 느껴지면서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유튜버들은 그거를 매일 겪고 매달 겪고 오래 하다 보면 매년 겪다 보니까 뭔가의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랑 정신적인 좀 압박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떡락 열차를 타게 되면 그거를 사실상 멈춰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번 삐끗하면은 뭔가 알고리즘의 버림을 한번 받으면 내려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안 걸린 자동차가 흘러내리는 걸 사람이 몸으로 막기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처럼 그냥 아무리 막아도 차는 계속 내려막길 아래로 이제 흘러 내려가 버리는.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사실상 채널을 그렇게 돈 되는 채널을 생계가 유지되는 채널을 여러 개 하고 있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하나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한 2개, 3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근데 그 채널들이 예를 들면 2개, 3개 하시는 분들이 아예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느 정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널이 내려막을 걷기 시작하면 다른 채널들도 같이 뭔가 흘러 내려가서 망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종의 비슷한 비유일진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자영업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등락이 좀 더 심하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낮에는 러셀님이 짬분님을 만나셨대요. 유튜버 김짬분님을 만나서 또 뭐 사업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랄까 뭔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식들이 너무 많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내 현재 상태에 만족을 못하고 현재 내 모습보다 더 좋은 멋진 모습을 좀 꿈꾸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같이 우리 경보시합 하는 거야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두 명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야 경보를 했잖아 왜 뛰는 거야 닥쳐 그러고 이제 막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너도 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보로 시합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어서 시합을 할 때도 1등과 꼴찌는 정해져 있지만 달리기를 할 때도 당연히 1등과 꼴찌는 정해져 있겠죠. 근데 보통 요즘은 이제 승자 독식 시대니까 분명히 똑같이 꼴찌를 했는데 걸어서 경보 경기를 할 때보다 당연히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게 훨씬 힘들 거잖아요. 뭔가 마치 좀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너무 그런 정보들이나 공부를 많이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해지는 길일 수도 있겠다. 물론 뭐 많이 공부도 하고 해야겠지만은 요즘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맞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식이 예전에는 굉장히 쉬웠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거겠지만은 요즘에 비해서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고 개인들이 정보에 접근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난이도가 이제 다 같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모두가 옛날보다 주식 공부를 훨씬 많이 하는데 막상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이런 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과연 이게 올바른가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하는 것이 과연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족해지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회사만 다닐 때는 사실 저는 또 돈 아낀다고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났어요. 그냥 회사 사람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이랑만 놀고 진짜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친구들은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보긴 했는데 그냥 새로운 인맥들을 사실 거의 안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만 거의 보고 살았고 제가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저는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연봉도 많이 올리고 절약도 계속 열심히 해서 통장에 계속 돈도 쌓이고 대출 없이 전세금을 계속 올려서 조금 더 좋은 전세로 계속 이사를 가고 이런 과정에서 제 주변에 있던 저희 회사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뭔가 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연봉을 더 잘 올린다던가 아니면 절약을 잘해서 돈을 잘 모은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 우월감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작은 행복들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조금 있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아니면 예전에 한참 투잡을 열심히 할 때도 분명히 회사를 다닐 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게 됐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투잡할 때도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200~300만 원씩 벌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씩은 벌고 잘 나올 때는 막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도 뭔가 그때의 회사 안에서만 있을 때 그 우물한 개구리 생활을 했을 때의 그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혼자서 즐거워할 때의 나보다 과연 훨씬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요즘에는 이제 유자 씨랑 결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선 행복도가 훨씬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나의 가치가 뭔가 높다 낮다를 판단할 때 예전에 오히려 소득이 적었지만 회사 생활만 할 때의 저보다 지금이 뭔가 하여튼 더 힘든 것 같고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뭔가 투자 관련된 유튜버들 아니면 투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씩 더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거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뭔가 잘못되긴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좀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런 걸 참 알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뭐랄까 현재 상태가 조금 어떤지, 네, 예전에 저처럼 뭔가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혼자서 즐거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또 있는 것 같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행복한지, 불행하다면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곰곰이 돌아보면은 또 간만에 사색에 빠지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또 혼자 떠들다 보니까 25분이 지나서 오늘은 진짜 사연을 읽어야겠습니다. 사연을 또 많이 안 보내주셔서 제가 아끼고 아껴왔던 마지막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명란 보시면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내주시면 사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제발. 한번 읽어볼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안녕하세요, 강과장님, 유저 언니. 처음으로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님께 이메일을 써보네요. 이메일을 읽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최근 영상에 적으신 것을 보고 댓글을 쓰기에는 너무 TMI 같을 것 같아서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아서 맞춤법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맞춤법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재작년쯤 강과장님 영상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고 챙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20대부터 너무 아끼면서 사는 거 아니냐, 여자인데 더 꾸미고 옷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구질구질을 돌려까기한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동질감을 좀 느껴보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해서 번 월급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할 때 쓰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또 예전에 비하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자라셔서 아껴 쓰고 저축하는 법을 몰랐던 아버지가 긴 기러기 생활을 청산하시고 퇴직금과 유산을 가지고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두 번째 하신 사업이 망해서 집도 팔고 월세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월세도 없어서 이 나라 정부 도움을 받으러 3명이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영어를 못하시고 또 저희 셋은 질병도 없어서 왜 지금 돈이 없는지, 월세를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일주일에 3번씩 국가 보조팀에 불려다니며 국어를 아닌 국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월세가 없는데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청소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일하러 가지 않고 연이은 사업 실패에 손 놓고 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인터뷰를 보러 다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손 놓고 있음의 기간이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참 깊어갔습니다. 지금은 물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더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과장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계획하며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배달 알바를 하시는 모습에 감동 또는 무엇인가 설명하기 힘들지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보고 싶었던 책임감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강과장님이 보이는 책임감에 제가 왜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설상가상 저는 졸업하고 취직도 바로 안 돼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한동안 저도 집안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취직 후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30대인 저는 아껴서 집안 빚을 갚는 것에 많이 일조하였고 저금도 하고 주식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강 과장님 영상들 보면서 선배님 보듯이 동기부여가 되고 새로운 시각과 정보들을 배우고 또 비슷한 면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챙겨봅니다. 그래서 구질구질 이런 말이나 악플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멀리 사는 구독자이지만 저같이 강 과장님 유튜브를 응원하고 또 영상들을 통해서 울고 웃는 구독자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태어나서 이렇게 긴 메일을 처음 써봅니다. 그리고 강 과장님만 있던 예전 영상들에 비해 유자 언니의 등장으로 그 귀여움으로 인해 새로운 재미가 있어서 너무 즐겨봅니다. 가로 열고 언니 너무 귀여워요 유유. 따님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응원하는 구독자가. 아우. 얘를 읽다 보니까 저도 약간 뭐랄까 소름이 끼치고 약간의 감동이 밀려오면서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작은 위로, 작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일이 사실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사실. 물론 유튜브를 누가 돈을 안 주면 아마 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진짜 매력이 확실히 좀 있고 내가 뭔가 세상에 약간 뭔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면은 굉장히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현재는 또 어머님 아버님 다 두 분 다 일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조금씩 생활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뉴질랜드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혹시 나중에라도 유자 씨랑 가게 되면 언젠가 또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래도 저도 뭐랄까 그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배달 알바를 하는 거는 뭐랄까 사실 돈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겸사겸사 돈도 벌고 또 운동도 하고 운동을 내가 또 왜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체력으로는 알바미를 제대로 내가 케어할 수 없겠다. 제대로 알바미랑 놀아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열심히 놀아주려면 그래도 체력이 조금 좋아야겠다. 이것도 일종의 책임감일 수도 있죠. 내가 낳은 내 자식에 대한 그런 책임감인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하고 있고. 제가 두 가지가 나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낯간지럽지만 제 나름의 두 가지가 약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뭔가 척박한 자본주의 환경에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장점 두 가지를 제가 굳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가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그래도 사치하지 않는 그런 습관, 절약하는 습관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일 중독? 불안해서 하는 일 중독?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절약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어머님께서 엄청 짠순이세요. 진짜로 어머니께서 말도 못하게 짠순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그 소위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정확하게 사실 지금도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래서 이런저런 설비 일 같은 것도 하시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도 하시고 아마 다양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런 노가다성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또 그렇게 또 벌이가 썩 좋은 편은 또 아니었고 그럼에도 아버지가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셔서 뭔가 책임감 있게 계속 어머니랑 같이 가정을 꾸려 오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조금 적은 월급에서 집도 사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끼시던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해요. 어릴 때도 좀 그랬었고 그것 때문에 어릴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사실 없었던 건 아닌데 좀 그랬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젊으셨을 때 술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술을 드시고 엄마랑 맨날 싸우는데 저렇게 술을 드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뭐 한 2시, 3시쯤 막 정말 만취 상태로 들어오세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제 주무시는데 다음날도 아니죠. 그냥 한 2-3시간 자고 5시, 6시 되면 또 일어나서 술이 당연히 안 깨셨겠죠. 그 상태로 또 일을 하러 가시고 그런 모습을 정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릴 때. 그래서 2가지를 느꼈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술을 드시나. 안 힘드신가. 제발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돈을 아끼는데 저 술값도 같이 모으면 엄마가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빠는 너무 엄마 속도 모르고 술값에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2번째 든 생각은 와 정말 미친 책임감이다. 정말로 저렇게 만취 상태로 와서 몇 시간, 서너 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사실 게임만 하다가 2-3시에 자도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고등학교 뭐 이럴 때 너무 힘들고 정말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죽을 것 같고 너무 졸리고 이랬는데 아버지는 술 드시고 거의 못 주무시고 다시 나가시면 또 이제 육체 노동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굉장하게 정말 대단한 책임감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스며들어서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랬었고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제 채널이 이제 한 20-30대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뭐 이제 자녀분들이 막 취업할 때쯤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창 사춘기라던가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마인드 때문에 내가 약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혹시 주변 가족들이 좀 힘들어 하진 않는지 좀 상처받진 않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업하다가 사연자분 아버님께서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주변에 이제 보면 사업을 하는 친구들, 사업을 했던 친구들 이렇게 좀씩 생기거든요. 다가 망한 친구들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사업도 참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뭔가 사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 러셀님이랑 했던 얘기도 뭔가 유튜브를 넘어서 뭔가 좀 이거를 약간 사업을 해서 뭐 유튜브랑 꼭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는데 사업 자체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이 정답이 없고 누가 딱 알려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알려줘도 그게 딱 나한테 맞는 사실 해결책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적금만 들었었고 그걸로 어찌 뭔가 좀 해보려고 계속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어렵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 들어보면 다 다르고 참 힘들고 어렵고 계속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냥 다 같이 힘드니까 잘 힘내보자. 각자의 사정들이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정도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저 정도면은 걱정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나름의 또 고민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약간 예를 들어서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 주변 지인 중에 쟤는 진짜 뭐 별 생각 없으니까 행복하겠지. 별 고민 없겠지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 나름의 또 조금 고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안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을 또 읽고 싶은데 사연이 없습니다. 사연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어그로가 많이 끌리면서 어제랑 그제 조금 악플에 시달리며 멘탈이 좀 나갔었는데 그래도 화요일쯤 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네요. 그래서 오늘도 딱 편집해서 목요일날 또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강가장 채널에 이제 시간이 조금 생겼으니까 주 2회 정도는 최대한 좀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목요일날, 일요일날 또 영상 올라갈 거니까 다들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아마 화요일 밤에 듣고 계시겠네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고요. 수요일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